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복지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원화 개념보다는 사토시 개념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현재를 생각해서 법정화폐가 최고다, 원화가 최고다라고 말하신다면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돈 최고입니다. 근데 법정화폐에 대해서 뭐 현 정부나 현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비트코인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비트게스 눌리기를 위해서 사토시 개념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현 법정화폐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고 은행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고 중앙 집중화된 그런 현 화폐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확한 대안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토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0.0000001 비트가 아니고 이거를 1 사토시라고 합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따서 말하는 거고요. 커뮤니티에서는 각 기축코인으로 사용되는 코인들을 해당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머라고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 플러스 사토시 해가지고 이토시라고도 하고요.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트 개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비트가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비트 개수를 늘릴 때 더 큰 폭으로 원화 가치가 늘어나고 비트가 내려가는 하락장에서는 개수가 늘어났어도 원화 가치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BTC를 600만 원일 때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불려가지고 10%의 수익을 내서 1.1BTC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보면 비트는 1.1개가 되었지만 원화 가치는 55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매수했었던 6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1BTC가 1.1BTC로 늘어났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토시 개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늘어나게 된 거죠.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와서 보자면 이게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명께서 문의를 주셔서 만들어지게 된 영상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비트 늘리기는 비트마켓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100%는 맞지는 않아요. 비트 늘리기는 원화마켓에서도 가능하고 비트마켓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효율의 차이인 것 뿐이죠. 원화마켓에서 비트를 늘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비트를 팔아서 아니면 뭐 기존에 샀던 것보다 더 밑에 가격에서 사시면 됩니다. 6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시면 비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등락폭이 크지가 않죠. 이 비트 늘리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깔려있는 전제 조건은 모든 알트들을 사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나름 안전하면서 상승률이 좋을 것 같은 코인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안전하면서 상승폭이 높은 코인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요? 존재한다면 아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다들 그것만 사겠죠. 그럼 그 코인만 가격이 막 오르겠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비트코인을 시총이 높은 우량한 코인에도 넣어놓고 한 방이 있지만 영원으로도 수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코인에도 소액을 넣어보지는 마세요. 이거는 위험한 거죠. 영원이 될 거가 확실하면 넣으면 안 되죠. 아무튼 비교적으로 시총이 가벼운 코인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VIP 구독자분 중에 며칠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디지텍스 퓨처라는 코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주셨는데요. 개발에 문제가 생겨서 승승장구하던 코인이 그날 마이너스 70%를 한 방에 찍었습니다. 100이 이내에 있던 코인인데 지금 100이 밖으로 넘어갔고요. 이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분산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분산은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시총별로 뭐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에 맞춰서 카테고리를 나눠 주셔야 되고요.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나는 암호화폐에 집중을 하고 싶다. 원화 가치보다는 암호화폐 개수가 중요하다.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결국엔 비트코인이죠. 이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원화보다는 사토시 개념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원화보다는 사토시 개념을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비트코인을 늘릴 수 있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한테 이제 가끔 평단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평단이 내려갔어요. 어떻게 평단이 100만 원이었었는데 5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코인 개수가 줄진 않았어요.
코인 개수가 줄진 않았는데 이제 평단이 내려가니까 기분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이 또는 다른 알트코인이 원화 평단으로 내려갔지만 뭐 개수는 보존되었거나 더 늘어났다. 그럼 이거에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각자 의견 차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더 선호하고 있어서 계속 암호화폐를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도 이제 다른 알트코인에 넣어놨고요. 이더리움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알트코인들에 들어가 있고요. 네오랑 이오스도 다른 알트코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비트를 늘리기 위함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도 그렇고 이더리움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이오스도 아마 결국에는 나중에 비트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코인으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평단이 내려간다고 너무 울적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사토시 개념에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지사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